그렇다면 이제 신현은행이 어떻게 굴러가냐, 어떻게 실물을 볼 것이며 이 신현은행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현은행, 우리가 생각하는 신현은행이 뭔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은행은 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받으신 신현은행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의를 좀 내려보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묻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은 가능한가? 잠시만요. 예. 사실 뭐 막춤 얘기가 나와서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좀 막춤을 추고 있는데 원래 막춤을 치셨던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 신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대천덕 신부님인데요. 저희 신현학계가 사실 되게 작은 단체인데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 1984년에 출범해서 올해 2016년이 32년째입니다. 32년 전에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하시면서 저분 되게 거룩한 삶을 사셔가지고 막춤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대신부님이 거룩한 막춤을 추시는 거예요. 대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가능하다. 왜냐?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지만 주의 신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춤을 추셨습니다. 그 32년들 막춤을 추셔가지고 우리 많은 선배들이 또 막춤을 추셨는데 물론 멋있지 않은 춤이었지만 저는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로 멋있진 않지만 막춤을 추려고 좀 각오를 한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정말 최종 꿈꾸는 건 신현 생태계인데 저희가 한 30년 동안 기독교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저 가운데 원 보이시죠? 토지, 여러가지 신현의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 정의가 핵심이다.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역시나 토지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문제 너무나도 심각하게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약하지만 정책 연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연구를 하시면서 막춤을 추셨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고레스 왕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막춤을 또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세라고 참여정부 때 미약하지만 한 걸음을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권의 장로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예기치 않게 후퇴를 엄청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책 연구를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래서부터 일상에서부터 다양한 실천 운동과 결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토지를 여전히 우리는 막춤을 출 거지만 다양한 막춤과 결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현이라는 걸 상상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걸 저희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목했던 게 있었어요. 주목했던 게 바로 2014년 우리 양희성 대표님 말씀하셨던 롤링 주빌리였어요. 미국에서 시작한 이게 잘 안 되죠. 저 그림 보시면 저 가면서 사람 보시죠. 저게 2011년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의 한 실천운동 중에 하나가 롤링 주빌리, 그건 설명하셨죠.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없을까? 근데 우리는 사실 금융에 너무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재은경 대표 저 보시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또 국회의원 되셨는데 저분이 한국판 롤링 주빌리를 2014년 4월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저 롤링 주빌리 보고 너무 전무하니까 한 3년 안에는 저걸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3개월 만에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2014년 5월에 저희가 찾아가서 너무, 근데 기독교인 아니세요, 재은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교회를 다니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이걸 너무 하고 싶다, 우리가 기독교 신현 정신의 실천을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4년 6월에 신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성경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저희 작지만 또 막춤을 췄죠. 근데 저희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5, 600명 정도 모금이 안 됐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사그라들려고 있었는데 다시 또 누가 반을 한 겁니다. 그 반을 하신 분이 커바디스 감독, 김지한 감독이었어요. 그분이 그 보험과 상한 기사를 보시고 커바디스 영화 1만 명이 넘으면 수익금 3천만 원이 생기는데 그 3천만 원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또 춤을 추신 거죠, 이분이.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커바디스가 1만 명이 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고 우리가 지금 이걸 계획해야 되냐? 이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순진무구한 얼굴로 정말 내겠다고 이러시니까 우리도 노력을 해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랑의 교회 고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뜨지 않을 영화가 9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저희 JTBC 손석희, 저거는 합성이 아닙니다. 손석희가 15분 동안 얘기했어요. 9시 뉴스에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3천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잘 써야 되죠. 그래서 빨리 재용경 대표한테 갖다 주고 싶었어. 재용경 대표가 계속 하셨던 게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태우는 거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도의적 책임 없이 잘 태우면 서로 좋으니까 재용경 대표 찾아갔습니다. 2014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대표도 항상 하는 말이 부실채권이 그렇게 싸게 파는데 조건은 뭐냐면 다발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만 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짜리 채권을 만 원에 근데 하나씩 안 팔아요. 다발로 거래해야 돼서 목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금된 게 그때까지 1200만 원밖에 안 됐어. 저희가 드린 게 600만 원이었고. 근데 3천만 원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제 대표도 아 되겠다 싶었는데 대부업체들이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건 뭐냐면 10년 이상 된 이쪽 바닥에서는 쓰레기 채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기부는 했지 실제로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대표님도 당황하셨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돈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대표님은 상당 교육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것이 채무자를 돕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재환 감독은 반대했어요. 아니 그렇게 효과성 때문에 내가 들었는데 제 대표를 그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후원자 의도가 그러시니까 희년께가 와셔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또 너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잠을 설치면서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새롭게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부채 문제의 가장 심각한 계층이 누구냐? 청년인 거예요. 그럼 청년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부실채권 매입은 안 돼요. 1대1로 탕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채 일부를 태울 수 있다. 1대1로 그 대신 선상담 후지원으로 가자. 이렇게 방식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부채 일부를 태워야 일부만 탕감이 되니까 다양한 이체적 지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센터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단체들을 결합시켜서 교육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병합을 시킨 겁니다.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한신경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명 200만 원씩 드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또 막춤을 반응하셔서 또 노프드 프로그램 위해서 2천만 원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받아서는 좀 더 진일보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좀 더 인센티브와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를 가미시켜서 교육 참석률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2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예기치 않은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남기업 대표님께서 춘천의 예수종교회를 가셨어요. 거기서 강의를 했더니 그 교회 공동체에서 빚이 있었던 친구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300만 원을 탕감하고 저희 청춘이에 연결된 지체가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나머지 580만 원을 이 교회에서 무이자 대출 하기로 했어요. 근데 부채 탕감은 탁 털면 되는데 무이자 대출은 상환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책임을 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희년함께 위탁을 맡기신 거예요. 교육을 해주시고 상환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맡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예기치 않게. 그리고 또 함께 오는 교회에서 그 나머지 260만 원 39%짜리를 4%로 전환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위탁관리 책임을 저희가 맡게 됐어요. 예기치 않게. 예기치 않게 이거를 맡게 되면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돕는 것이 사실은 은행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착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과 소비를 보면서
적정 대출을 해드리고 관계를 맺어서 적절하게 상환 관리를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실제로 저희가 해본 이 두 분이 너무 성실하게 100% 상환 중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니까 아까 그런 고금리 문제에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300만 가까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청년입니다. 청년들은 부채만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의 독거청년 3분의 1이 주거 빈곤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시원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주거 환경인데 주거비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년은행에 희년에게 청년들이라는 어떤 핵심 타겟팅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1단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이자 저축운동에 기반해서 청년들의 고금리를 무이자로 전환대출해주고 청년 공동으로 주거 생활을 하게 해서 그 보증금을 지원대출해주는 사업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좀 다른 교두보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청년들이 좀 더 삶이 변화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독교 생활 밀착형 경제교육을 준비하자. 이것이 핵심 1단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조직 모델은 3가지예요. 뭐냐면 기본조합원이 있고, 기본조합 출자조합원이 있고, 단체조합원이 있습니다. 단체조합은 쉽게 말해서 교회들이에요. 교회들이 이런 데 참여해 주십시오. 기본조합원은 그런데 이 은행 저축 좋은데 운영비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조합비를 내서 운영비 좀 책임질게요. 이런 분들이 기본조합원이에요. 출자조합원은 다른 건 모르겠고 무이자 저축으로 내가 돕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이 받는데, 그럼 희년은행의 법적주의는 금융감독원 제재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 금융감독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건 그냥 허풍이 아니고 실제로 좋은 일을 하는 은행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청년연대은행, 토닥, 공동체은행, 빙고 다양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훌륭하게 자조금융하고 있고 공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자본금이 2, 3억 원 내외예요.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는데 법적지위 없다고 제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제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만고만한 은행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다양한 아까 우리 안정권 운영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한 큰 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현재의 법적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대법 등록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3년, 5년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열어놓고 자문위원단들과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조합원과 출자조합원의 차이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만 한다면 믿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너희들이 뭐 이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렇게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런 분들은 어디 보면은 이제 뭐 이름만 거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희년함께 핵심 운영위원과 핵심 회원들입니다. 희년함께 회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이름이 있죠. 예, 변호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계속 가지면서 이 거버넌스, 대안적 거버넌스를 계속 구축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눌러버렸는데. 희년은행은 저는 뭘로 이제 대답을 한 거냐면, 희년은행은 우리가 책임진다. 희년은행 반드시, 이런 표현은 또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책임질 각오를 하고 한 거고, 그 우리에는 저희 실무진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조합 모델 한 거는 다양한 재능과 마음과 뜻이 있는 분들을 뜻과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이걸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신경님 같은 분이 이 은행의 주인이시고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함께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은행을 만들고 싶어요. 그 우리가 실무진뿐만 아니라 모두가 책임지는 그런 은행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희 꿈입니다.